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해요. 사실은 연말까지, 작년 연말까지 제가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전시회도 다니고 갤러리도 다니면서 이 전시 문화, 또 이렇게 문화 책방,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문화적인 내용들, 또 교양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저의 채널을 조금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이런 이제 교양과 문화 관련된 내용까지 다루기에는 조금 제가 이제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는 일단은 이제 ESG 관련 정보하고 기업들 소개하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쭉 진행해 왔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다시 이 책을 소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한 석 달간 닫았는데 다시 오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권씩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바지런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오전에, 매일 오전 일찍, 새벽에 찍어가지고 오전 중으로 편집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책 한 권씩 이제 오랫동안 찍지 않고요. 그냥 한 5분에서 한 10분, 10분 넘어가지 않게 짧게 그 책의 주제나 또 이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구절 있죠. 좋은 구절, 그런 구절들을 좀 여러분께 이렇게 같이 이제 공유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오늘부터 다시 이제 문화 책방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또 책을 다시 소개하니까 제가 기분이 참 좋네요. 저는 원래 오랫동안 논문과 책과 도서관과 또 이 연구실에 이렇게 오고 가면서 살았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읽은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책에 읽었던 어디 엑기스들이 남아있는데, 이제 여러분께 그런 책에서 읽은 내용들, 또 제가 이제 서재에 가지고 있는 책들, 그런 거 하나하나씩 좀 소개해 드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아카데믹한 내용들 말고, 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들께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가 이제 좀 선택을 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카데믹한 수준에서 읽을 만한 책들도 교양 차원에서 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책도요, 어찌 보면은 조금 수준이 좀 높은 철학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결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수월하게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어가지 않는 수월하게 읽을 수 없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책은 굉장히 이제 좀 작고 아담하게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리듬 분석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음악 리듬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네. 이 리듬은 그 음악에서 쓰는 그 리듬, 이렇게 협소하게 보면은 그런 리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음악을 다루진 않아요, 소재로. 이 제목만 보면은 음악 전공자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확 들어올 만한 그런 주제긴 하지만,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심오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리듬은 음악의 리듬이 아니다. 물론 이 리듬 가운데 하나로서 음악에서 얘기하는 그런 반복적인 리듬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지만, 굉장히 광활하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추상적으로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을 리듬이라는 것으로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책의 근본적인 주제는 이 세상 만사를 리듬으로 보고 분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의 무슨 작곡을 리듬으로 분석하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리듬으로
인식해서 분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은 어떤 내용일까요? 세계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 나를 포함한 다른 사물, 나를 포함한 다른 기구, 조직, 국가, 이런 전반적인 그러한 세계와 나와의 관계를 인식하는 그 근본 개념을 리듬으로 보고서 인식을 한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겠다. 이거는 바로 철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이라 하면은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자아와 너, 타인 또는 이 세계, 나를 둘러싼 사회, 국가, 뭐 이 지구촌 전체, 또 우주 전체, 이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어떤 영어로 말하면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 갇혀서 진실을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떠한 새로운 프레임으로 봤더니 그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 또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어떤 시각, 어떤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진다. 그런데 이 책이야말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리듬으로 인식을 해서 세계를 분석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러한 좀 독특한 사고를 한 이 저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앙리 르페브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르페브르는요, 이 프랑스의 철학자예요. 근데 지금은 생존해 있지 않고요. 1991년도에 사망하셨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장수하셨어요. 원래 1901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1991년도에 작고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장수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굉장한 수재이면서, 그러니까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그러면서도 행동주의 학자예요.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이 파리에서 레지스탕스로 또 활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 사회주의 또는 막스주의 사상에 빠져듭니다. 뭐 이제 그 시대에 살았던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1940년대, 50년대에 이제 살았던 그 세계 대전을 겪은 지식인들은 대체적으로 이 사회주의 사상에 많이 천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르페브르만 그랬던 게 아니라 대체로 많은 지식인들이 이런 사회주의 사상에 많이 경도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르페브르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또는 탐구했던 분야가 바로 뭐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의 생활을 누리고 있는 이 시민들의 삶 또는 노동자들의 삶, 그리고 또는 일상의 소비 문제에 좀 집중해서 탐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본가가 자본을 가짐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한다. 이게 불공평하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하나의 그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그런데 르페브르가 주목한 것은 이 자본이 또 이 생산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이 소비의 영역까지 뻗어 있다. 침투해 있다. 그런 것을 주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도시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로 대부분이 근로자들 아닙니까? 이 근로자들이 이 도시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소비하는 그러한 그 어떤 노동자들의 생활세계, 근로자들의 생활세계, 즉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그 양상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자본을 가진 사람이 힘을 갖고 이제 노동자들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상품의 소비 과정에서도 이 자본을 가진 자들이 이 노동자들의 생활
세계까지도 그 힘을 뻗치고 있다. 그걸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 상품의 소비 과정에서 우리 근로자들의 일반 대중들의 삶이 사실은 상품을 소비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 상품의 소비 과정에 바로 자본의 권력이 침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점을 주목해서 좀 논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거는 뭐 이제 또 국가 권력하고도 연관되는데 일상생활 세계에서 도시의 아주 소시민들의 삶의 세계에 정말 그러한 소비, 일상 소비에서까지도 자본의 권력 또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지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하고서 이제 역작을 써냅니다. 이렇게 34년에 걸쳐서 일상생활 비판이라는 책을 3부작으로 1부, 2부, 3부로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봐요. 제가 이렇게 또 르페브르라는 학자에 대해서만 설명해도 벌써 지금 몇 분이 지나갔습니까? 벌써 14분이 지나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나를 하려면은 너무 제가 썰이 길어가지고 진짜 미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끊고요. 2부, 내일 아침에 제가 리듬 분석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안의 내용도 너무나 흥미진진해서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